안녕하세요. 클라우드 윅 미디어 앤 엔터테인먼트 행사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해적들로부터 영상 콘텐츠 보호하기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을 진행할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황윤상입니다. 디지털 파이러시 혹은 디지털 해적 다들 익숙하신가요? 아마 콘텐츠를 생산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디지털 파이러시가 큰 걱정거리이실 겁니다. 무엇보다 공들여 만든 콘텐츠가 합당한 보상 없이 유통되게 되고 이로 인해 많은 차질을 빚게 되죠.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음원, 사진, 웹툰 등 다양한 종류의 콘텐츠들이 이런 이슈를 겪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료로 콘텐츠를 보기 위해 이러한 짓을 저지르는 경우부터 나아가 프리미엄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유통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불법 조직들이 개입된 경우들도 존재합니다.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700만 명의 실시간 동영상 리퍼들이 존재한다고 하고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들을 불법 다운로드하는데 전 세계의 밴드위스 중 24% 정도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법 복제 등으로 영화업계가 겪는 손실이 4조가 넘는다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디지털 콘텐츠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콘텐츠가 전송될 때 이슈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상 하나가 유출되는 것도 물론 심각한 일입니다만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인프라 자체가 공격을 받거나 서비스가 탈취당하면 정말 재앙과도 같은 일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트래픽을 암호화하고 누가 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접근을 막도록 할지 서비스를 설정해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 자체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겁니다. 영상을 암호화하고 인가된 사용자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DRM이 바로 그 대표적인 방법이 됩니다. 특히 메이저 CP의 경우 이러한 DRM 요건을 콘텐츠 유통의 필수 요소로 전제하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 플랫폼을 구성하시는 경우라면 필수적으로 검토하셔야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워터마킹과 같은 옵션도 존재합니다. 누가 이 영상에 액세스했는지를 영상 내에 마킹하는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어디서 이 콘텐츠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대응해서 사전에 유출을 억제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먼저 전송 레벨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옵션들, CDN의 접근 제어 기능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리진 서버에 위치한 콘텐츠가 퍼블릭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제어하고 IP 또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 접근을 막거나 허용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죠. 그리고 영상 자체를 보호하는 DRM에 대해서 알아보고 AWS에서 이 DRM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DRM 서비스 파트너인 인카엔트웍스의 김준호 제품 전문가께서 DRM 서비스 펠리컨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실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데모 역시 함께 보여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살펴볼 내용은 바로 CDN을 통한 접근 제어,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보호하고 액세스를 제어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유저가 오리진에 있는 콘텐츠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것입니다. 일단 오리진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생각해 볼까요? 만약 유저가 직접 오리진에 접근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CDN 서비스가 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사용자 요청이 캐시에서 처리되지 않고 오리진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될 거고요. 클라우드 프론트를 사용하셔서 얻을 수 있었던 보안상의 장점들, 쉴드 스탠다드를 이용한 L3, L4 인프라 레벨의 보안 및 디도스 방어와 같은 장점들을 잃게 되실 겁니다. 또한 뒤에 보실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한 접근 제어가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오리진 액세스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는 것은 프라이빗 컨텐츠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먼저 S3를 오리진으로 사용할 때 오리진 액세스 아이덴티티, OAI라고 부르겠습니다.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시청자는
가장 가까운 클라우드 프론트의 엣지 로케이션으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S3의 버킷 정책과 클라우드 프론트의 OAI 구성을 이용하여 S3 버킷은 클라우드 프론트를 타고 들어오는 요청만 허용해주고 S3 버킷에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요청은 모두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처럼 외부 시청자가 S3에 직접 요청을 보내는 경우 그 요청은 S3에서 거부됩니다. 실제 구성 방법은 간단합니다. 클라우드 프론트 콘솔이나 API를 이용하여 OAI를 생성합니다. 콘솔의 경우 옆에 보시는 스크린샷처럼 오리진 도메인 네임을 입력하고 Restrict Bucket Access에 Yes, OAI에 Create a New Identity를 설정해 주시고 버킷의 Read Access Permission을 업데이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버킷 정책을 수정하면 OAI를 가지고 있는 읽기 요청에만 액세스를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S3가 아닌 다른 오리진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IP 기반 파이어월을 사용하시는 경우라면 클라우드 프론트에 IP 주소 대역들만 읽기 요청을 허용해 주시고 이외에 다른 소스 IP에 대해서는 거부 정책을 걸어서 외부 요청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림에는 VPC 내의 리소스와 AWS 외부 호스트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구성할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파이어월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클라우드 프론트의 커스텀 헤더 기능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오리진 커스텀 헤더를 등록하고 여기에 특정 문자열을 Shared Secret으로 입력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프론트는 오리진의 요청을 보낼 때 이 헤더를 함께 전달하게 됩니다. 이후 여러분의 오리진 웹서버에서 HTTP 리퀘스트를 받을 때 이 헤더에 앞서 입력한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 액세스를 허용해 주고 없으면 액세스를 거부하는 형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에 따라 콘텐츠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영상 플랫폼을 구축하시다 보면 이와 같은 요청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 콘텐츠는 한국 외 지역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또는 이 콘텐츠는 미국에서만 재생되도록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럴 때 클라우드 프론트의 Geo Restriction, 지리적 제한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리적 제한 기능은 화이트리스트 또는 블랙리스트 형태로 구성 가능합니다. 참고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타사의 Geo IP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IP 주소 및 국가 간 매핑 정확도는 리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의 테스트상 전반적인 정확도는 99.8% 정도라고 하고요. 만약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사용자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태로 동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인드 쿠키와 사인드 URL입니다. 프리미엄 콘텐츠를 제공하실 때 당연히 로그인한 사용자 또는 유료로 해당 콘텐츠를 구독한 사용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실 겁니다. 어떻게 인증된 사용자에게만 영상 콘텐츠를 접근하도록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바로 클라우드 프론트의 사인드 URL 및 사인드 쿠키입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OAI를 통해 유저가 오리진에 직접 접근할 수 없도록 구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증받지 않은 외부 시청자가 S3 링크로 들어가 프리미엄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죠. 그 다음으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는 사용자가 요청하는 URL의 쿼리 스트링이나 쿠키에 설정된 값을 보고 액세스를 허용해 주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인드 URL 또는 사인드 쿠키죠. 그래서 인가된 사용자에게는 서명된 URL이나 서명된 쿠키 값을 제공하고 이를 기준으로 클라우드 프론트에서 액세스 요청을 허용하거나 거부하도록 구성하는 겁니다. 실제 플로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하여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먼저 사용자가 클라우드 프론트로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두 개의 오리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캐시 비헤이비어를 설정하여 패스에 따라 라우팅을 나눕니다. 기본적으로는 ALB를 사용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요청을 보내고 비디오라는 패스로 들어오는 요청에 대해서는 S3에 저장된 콘텐츠 쪽으로 라우팅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용자 액세스를 제한하는 형태로 구성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는 웹 서비스에 자신의 크레덴셜을 제공하고 인증을 받습니다.
여기서 인가된 사용자에게는 사인드 쿠키 또는 사인드 URL을 파싱하여 전달해 줍니다. 둘 모두 사인드라고 불리는 것은 시그니처, 즉 서명을 이용한 인증 방법이어서 그렇습니다. 이 서명은 사인드 쿠키의 경우 사용자 디바이스에 쿠키에 저장되고 사인드 URL의 경우에는 쿼리 스트링의 일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명은 키페어를 이용하여 처리되는데요. 퍼블릭 키를 클라우드 프론트에 업로드해 두고 프라이빗 키를 사용하여 비대칭, 암호화 알고리즘에 따라 서명을 생성합니다. 사인드 쿠키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파일들에 대해 액세스를 허용해 주실 때, 예를 들면 M3UA과 같은 HLS 플레이리스트 청크들을 제공할 때 유용하고요. 사인드 URL은 사용자 기기에서 쿠키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각각의 파일들에 대해 제한을 하실 때 유용합니다. 이후 사용자는 클라우드 프론트에 사인드 URL 또는 쿠키가 포함된 요청을 보내게 되고요. 클라우드 프론트는 서명이 있는지 확인하고 서명이 있는 경우 업로드된 퍼블릭 키를 이용하여 서명이 밸리드한지 확인합니다. 이제 이 서명이 밸리드한 경우 답변을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잘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프리미엄 컨텐츠를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제공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에서 컨텐츠를 보호하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영상 자체를 보호할 방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영상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온 것이 바로 DRM입니다. 사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DRM의 필요성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실제로 DRM을 적용하고 이를 재생하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원해야 할 기기도 정말 많고 다양하고 디바이스마다 혹은 컨테이너마다 네이티브로 지원하는 DRM 유형도 다 다릅니다. 이 DRM을 AWS에서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내놓은 것이 바로 Speak API입니다. Speak는 Secure Packager and Encoder Key Exchange의 약자로 실제 암호화 자체를 수행하는 측과 DRM 플랫폼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표준화하고 편리하게 하고자 만들어진 API 스펙입니다. DRM 적용 및 도입 시에는 논리적으로 세 파티가 얽혀 있는데요. 먼저 콘텐츠를 제공하는 CP 측, 실제 암호화된 인코딩을 처리하는 인프라 레벨의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 측, 그리고 마지막으로 DRM 솔루션을 제공하는 측이 되겠습니다. 이 세 파티가 서로 쉽게 협업하여 DRM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스피키입니다. 콘텐츠 사업자 또는 제공자 입장에서는 DRM 솔루션을 도입하는 비용을 낮추고 암호화 서비스 측에서는 DRM API가 표준화되어 있으니 간단하게 적용할 수가 있고요. DRM 솔루션 제공자 입장에서는 이미 증명해 둔 워크플로우를 즉각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AWS의 미디어 서비스, 특히 암호화를 처리하게 되는 미디어 컨버트, 미디어 패키지와 같은 서비스에서 바로 이 스피키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DRM을 구현하고 DRM 서비스 측과 보다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앞서 소개해드렸던 인카엔트웍스의 김준호 제품 전문가를 모시고 실제 이렇게 스피키를 사용하여 DRM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카엔트웍스 펠리컨 팀에서 제품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김준호입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이 시간에는 AWS 미디어 서비스와 펠리컨 멀티 DRM을 연동해 미디어 콘텐츠의 DRM 암호화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인카엔트웍스와 저희가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카엔트웍스는 20년의 역사를 가진 콘텐츠 보안 소프트웨어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저희는 두 가지 클라우드 기반 Saa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펠리컨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불법 복제로부터 보호하는 멀티 DRM 및 워터마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앱실링은 모바일 및 웹 어플리케이션을 해킹으로부터 보호하는 SaaS 서비스입니다. 각종 OTT 서비스를 통한 스트리밍 방식의 콘텐츠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러한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불법 복제로 인한 콘텐츠 산업의 매출 손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로부터 프리미엄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헐리우드 스튜디오 등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체들은 멀티 DRM을 적용을 통한 하드웨어 수준의 콘텐츠 보안과 포렌식 워터마킹을 OTT 서비스 업체들에게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서비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보안 솔루션을 직접 구축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최대한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클라이언트 기기들을 지원해야 하고 관련된 여러 보안 솔루션을 별도로 도입하거나 구축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런 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 펠리컨은 멀티 DRM과 포렌식 워터마킹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통합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펠리컨은 초기 도입이 쉽고 빠르며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는 유연한 가격 정책으로 소규모 업체부터 대용량 서비스까지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펠리컨 시스템은 글로벌 가용성과 확장성 그리고 높은 보안을 위해서 AWS 인프라의 멀티 리전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펠리컨 멀티 DRM은 플레이레디, 와이드바인, 페어플레이 그리고 NCG DRM에 대한 라이선스 관리를 제공합니다. 미디어 컨버터 또는 미디어 패키지와 같은 AWS 엘리멘털 미디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스피키 API를 통해서 출력 스트림에 쉽게 DRM 암호화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스피키 API 통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DRM 연동을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 클라이언트 SDK 또는 API 방식의 연동을 통해 다양한 클라이언트 플레이어와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펠리컨 멀티 DRM 서비스는 AWS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SaaS 제품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AWS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서비스를 구독하면 DRM 이용 비용과 다른 AWS 비용을 통합해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펠리컨 멀티 DRM 서비스는 스피키 API 연동을 통해 AWS 미디어 서비스와 펠리컨 키 서버 간의 암호화 키 교환을 처리합니다. AWS 엘리멘탈 미디어 컨버터 또는 미디어 패키지를 사용해서 VOD 또는 라이브 소스를 패키징할 때 AWS 콘솔에서 스피키 연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스피키 연동을 통해 암호화된 대시 또는 HLS 스트림은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또는 다른 CDN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플레이어가 컨텐츠를 재생할 때 플랫폼에 내장된 DRM 모듈은 펠리컨 키 서버에 암호화 키를 요청해 컨텐츠를 복호화하고 재생합니다. 이 DRM 라이선스 요청 단계에서 다양한 재생 정책 및 보안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운로드 및 오프라인 재생을 활성화하고 재생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컨텐츠 소유자가 요구하는 DRM 보안 수준 및 출력 보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션 뒷부분의 데모에서 이 DRM 워크플로우를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하나의 컨텐츠 워크플로우에 펠리컨 멀티 DRM과 포렌식 워터마킹을 통합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펠리컨 포렌식 워터마킹은 AB 베리언트 방식의 서버 사이드 워터마킹 솔루션입니다. 이 솔루션을 적용하려면 서버 측 컨텐츠 워크플로우의 전 처리와 워터마크 임베딩에 두 가지 단계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전 처리 과정은 인코딩 프로세스 중간 또는 인코딩 후에 적용되며 이후에 DRM 패키징 과정을 거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 정보가 적용된 두 가지 버전의 대시 또는 HLS 영상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AB 두 가지 버전의 세그먼트 파일들은 재생 시점에 CDN 엣지의 임베딩 처리를 통해서 고유한 순서로 조합된 스트림으로 클라이언트 플레이어에 전달됩니다. 따라서 재생되는 스트림에는 최종 사용자 ID, 클라이언트 장치 정보나 타임스탬프와 같은 세션 데이터의 해시코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가 불법 유출되는 경우 스트림에 포함된 워터마크 정보를 검출해 유출한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펠리컨 포렌식 워터마킹은 재인코딩, 필터링, 편집 등 다양한 공격이 적용된 영상에서도 워터마크 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버 기반 솔루션인 관계로 클라이언트 플레이어 지원에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펠리컨 멀티 DRM 연동으로 AWS 엘리멘탈 미디어 컨버터를 사용해 대시 VOD 컨텐츠를 보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데모를 따라 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펠리컨 서비스 사이트 계정이 필요합니다. pelican.com에서 무료 트라이얼 계정을 만드시면 웹 콘솔과 온라인 문서를 통해 이러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AWS 계정과 IAM, S3 및 AWS 미디어 서비스와 같은 AWS 서비스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IAM의 미디어 컨버터 역할을 생성하고 입력과 출력 스토리지로 사용될 S3 버킷을 준비한 다음 패키징용 원본 영상을 입력 스토리지에 업로드합니다. 이제 데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AWS 엘리멘탈 미디어 컨버터 서비스에서 작업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AWS 매니지먼트 콘솔에서 미디어 컨버터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새 작업을 생성하고 구성을 시작하려면 작업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 설정 페이지에서
IM에서 미리 생성한 미디어 컨버터 역할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입력 페이지로 이동해 S3에 저장된 입력 비디오 파일을 설정합니다. S3 스토리지를 검색하고 업로드된 비디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력 그룹 옆에 있는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플레이레드 및 와이드바인 DRM 암호화를 사용해서 대시 출력 그룹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어플레이 DRM으로 HLS 출력을 생성하려는 경우 별도의 출력 그룹을 생성해야 합니다. 대시 출력 그룹에 임의의 그룹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대상을 미리 준비한 S3 버킷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이 데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DRM 암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리소스 ID 항목에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고유 ID를 임의로 입력합니다. 이 리소스 ID 값은 이후 클라이언트에 DRM 라이선스를 발급할 때 해당 콘텐츠에 사용된 암호화 키를 가져가기 위해서 DRM 라이선스 연동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DRM별 시스템 ID를 입력합니다. 플레이레디와 와이드바인의 시스템 ID를 입력해 하나의 대시 출력에서 두 개의 DRM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PI 토큰이 추가된 KMS URL을 키 공급자 URL 항목에 입력합니다. 펠리컨 서비스에 계정이 있는 경우 펠리컨 웹 콘솔에서 API 토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력 그룹에서 출력을 설정하겠습니다. 와이드바인 DRM을 적용하려면 오디오와 비디오 출력을 별도로 분리해야 합니다. 기본 출력 이름을 비디오 출력으로 지정하고 새롭게 오디오 출력이라는 이름의 출력을 추가합니다. 그런 다음 비디오 출력에서 오디오 트랙을 제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디오 출력에서는 비디오 트랙을 제거해야 합니다. 각각의 오디오와 비디오 출력에 대한 인코딩 옵션은 원하시는 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기기가 지원하는 코덱 및 기타 인코딩 옵션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이 데모에서는 범용성을 위해 AVC와 AAC 코덱을 사용하는 기본 설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비디오와 오디오를 위한 두 개의 개별 출력이 설정되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려면 오른쪽 하단의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디어 컨버트 작업이 완료되면 S3 스토리지로 이동해 출력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플레이어가 대시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출력 폴더를 공개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실제 서비스 시나리오에서는 CDN을 사용하여 패키징된 스트림을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데모에서는 그 부분은 생략하고 S3에서 직접 스트리밍하겠습니다. 이제 HTML5 플레이어로 패키징된 대시 출력을 재생해 봅시다. 출력 스트림은 DRM으로 암호화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DRM 라이선스 연동 없이는 재생할 수 없습니다. 펠리컨 멀티 DRM은 다양한 라이선스 연동 방식을 지원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대규모 글로벌 라이선스 요청에 적합한 토큰 방식 연동을 권장합니다. 실제 서비스 시나리오에서는 콘텐츠 서비스의 백엔드에
라이선스 토큰 생성 로직을 구현해야 합니다. 저희는 고객사가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동 스펙과 가이드 및 샘플을 제공합니다. 이 데모에서는 저희 뎁콘솔 웹사이트를 사용해 테스트 토큰을 만들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서버 측 개발 없이도 DRM으로 암호화된 콘텐츠의 재생을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토큰을 생성하려면 사이트 ID, 사이트 키 및 액세스 키와 같은 계정 정보와 함께 미디어 컨버선정의 리소스 아이디와 동일한 콘텐츠 아이디를 입력해야 합니다. 토큰 규칙 필드에는 콘텐츠의 재생 및 보안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라이선스 정책을 지정하는 제이슨 문자열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기본 정책을 사용하고 현재 시간을 자동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타임 스탬프 항목은 비워두겠습니다. 리퀘스트 토큰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 값으로 라이선스 토큰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토큰 문자열을 복사하고 뎁콘솔의 테스트 플레이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URL의 경우 AWS 콘솔에서 MPD 파일의 객체 URL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펠리컨 커스텀 데이터 필드에는 앞에서 생성한 라이선스 토큰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DRM으로 암호화된 대시 콘텐츠가 잘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토큰 없이 또는 잘못된 토큰으로 대시 URL을 재생하려고 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트라이얼을 원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혹시 스피키 자체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지금 보시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링크들을 참조해 보시면 스피키에서 사용되는 CPICS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널리 알려진 DRM의 상세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AWS는 여러분의 피드백을 토대로 더 나은 세션과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행사 종료 후 설문조사에 피드백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황윤상 그리고 인카엔트웍스 제품 전문가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